미술 시장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다. 이게 그림 시장에 대한 매출로도 확인이 되고요. 사실은 SNS에 올라오는 미술관 사진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빈번하게 노출이 되느냐 이걸 통해서도 좀 엿볼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보면 러시아 참 국제사회의 빌런 노릇을 하고 있는데 광화문에서는 러시안 아방가르드 전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관련 사진들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거기에 등장했던 작가들 스탈린 집권 이후에 소위 반체제 퇴폐미술가로 낙인 찍혀서 고전하기도 했다. 요즘에 그 전환과 맞물려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이런 의미 있는 전시회들이 제법 많이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봄맞이 우리 가볼 만한 전시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널 위한 문화예술의 이정우 에디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여행이라는 단어가 그냥 단어가 된 지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아주 잠깐 동안 어딘가로 멀리 떠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런 전시들이 제법 많다면서요? 네, 지금 이제 보고 온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요. 작년 12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전시가 있습니다. 빛 영국 테이트 미술관 특별전인데요. 이 테이트 미술관은 영국에서 2000년에 개관했던 미술관입니다. 주로 20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현대미술 작품들을 전시를 하고요. 한 해에만 500만 명 이상의 관객이 찾는 굉장히 큰 규모의 미술관이고 매해 전 세계 미술관 방문객 수 10위 안에 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테이트 미술관이 우리나라의 서울시립 미술관과 함께 빛을 주제로 한 전시를 기획했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테이트 미술관의 소장품 10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품의 장르도 굉장히 다양해요. 이 미술사에서 각 시기별로 성행했던 장르들을 선별을 한 건데요. 18세기의 풍경화, 그리고 19세기의 인상주의 회화, 그리고 20세기의 사진, 21세기의 설치미술 순서입니다. 그런데 테이트가 기존에 잘 하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의 주제를 정해놓고 그 주제에 따라서 다양한 시대의 작품들을 전시하는 방식이었어요. 네. 그래서 18세기 풍경화랑 21세기 설치미술을 같은 공간에 전시하는 식으로 전시를 많이 진행했는데 이런 배치가 조금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주제에 대해서 예술가들이 시대별로 얼마나 다양하게 표현을 했는지를 볼 수 있어서 관객 입장에서는 더 폭넓은 감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공약수를 가지고 미술관에서 전시 기획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국립중앙박물관 이런 곳에서도 그 작품을 설치할 때 왜 수학적으로 각도를 조정해서 사람들이 보는 시야에 따라서 이 작품에 대한 느낌을 달리하게 하는 그런 전시를 많이 하거든요. 수학과 미술의 만남이 사실 현장에 제법 많습니다. 그러면 테이트 미술관이 어떤 작품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아니지만 이름 들어본 화가의 작품이 있으면 되게 반갑거든요. 네. 유명한 분들도 많다면서요? 네, 유명한 작가들도 많습니다. 저희가 경제발전소에서 다뤘었던 앤디 워홀 작품도 있고요. 네. 그중에서도 또 잘 알려진 작가 중에 한 명이 마르셀 듀샹이라고 하는 작가인데 듀샹의 샘이라는 작품, 소변기를 작품화한 아마 사진으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기성품이었던 변기를 미술관으로 가지고 와서 현대미술의 가능성을 좀 확장한 작품으로 여겨지는데 1917년도에 듀샹이 이 작품을 제작하고 1964년도에 16점으로 에디션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점이 테이트 미술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다뤘었던 마릴린 먼로의 초상화 시리즈 앤디 월 작품도 이곳에 있고 그리고 지난 2019년도에 아마 전시 보고 오신 분들 꽤 계실 것 같은데 데이비드 호크니 전시가 굉장히 크게 열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포스터의 메인 이미지로 활용이 됐었던 작품인 더 큰 첨벙도 테이트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유명한 작가가 피카소인데요. 네. 피카소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 테이트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 중에 가장 비싼 작업입니다. 1932년도작인 누드, 녹색잎과 흉상이라는 작업인데요.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1억 650만 달러에 낙찰이 됐습니다. 하나로 환산하면 1,306억 원 정도라고 해요. 그래요. 피카소 작품도 많이 알려져 있어서 아마 국내에서 보실 수 있으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또 요게 궁금합니다. 어제 저 라디오스타에서 민호 씨 나와서 민호 씨 작품이 오스트리아 왕실에 걸렸다 이 얘기 듣고 역시 왕실화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현장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 또
굉장히 작품이 고가인 것들 이런 것들도 전시가 되나요? 네,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윌리엄 터너의 작품입니다. 윌리엄 터너 같은 경우에는 영국 국민 화가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에 영국의 화가들 중에서도 좀 빛이라든지 혹은 빛이 만들어내는 색감 같은 것들을 정교하게 연구했다라고 평가받는 작가입니다. 또 테이트 미술관에서 매해 주목할 만한 예술가를 선별해서 상을 주는데 그 상의 이름이 터너상이기도 해요. 그만큼 영국에서는 좀 중요한 작가로 여겨지는데 이번 전시에서 터너의 작품 대홍수 후의 아침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간에는 굉장히 정교하게 빛에 대해서 연구하고 좀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왔다면 이 작품에서는 즉흥적으로 본인이 느꼈던 감정들을 역동적으로 표현한 작업인데요. 이번 전시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으니까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그 이정우 에디터가 준비해 오신 이 작품의 리스트를 보니까 피카소 작품 중에는 우리 돈으로 1,306억 원짜리 작품도 있다고 하고요. 말씀하신 그 모네의 작품 같은 것들은 보험 평가액이 500억 원이다. 네. 어마어마한 작품들이 많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테이트 미술관처럼 세계적인 미술관 작품 100여 점을 국내에서 볼 수 있다. 요 자주 열리는 기획인가요? 사실 미술계에서는 이런 전시를 좀 블록버스터급 전시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네. 이런 블록버스터급 전시가 종종 있기는 합니다. 한 2년에 한 번 정도씩 열리는데 이 블록버스터급 전시 중에서도 뭐 주요 작품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습작이라든지 드로잉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허수로 좀 여겨질 수 있기도 한데 이런 작품들은 또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그 안에서 달라져요. 그런데 이번에는 원화 100점으로 꽉꽉 채워져서 블록버스터급 전시 중에서도 조금 귀한 전시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 들어서 아마 여기 이건희 컬렉션 모아놓은 이 전시도 이 예약하는 게 상당히 힘들다고 제가 네. 들었습니다. 이건희 회장 유족이 23,000점에 달하는 엄청난 컬렉션을 기증을 했는데 미술계에서는 정작 이걸 어떻게 보고 있나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선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리움미술관 같은 경우에 삼성문화재단 산하에 있는 기관인데요. 리움미술관의 소장품이 1만 5천여 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건희 컬렉션으로 기증된 작품 수가 2만 3천여 점이에요. 사실 숫자만 놓고 봐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작품으로는 엄청난 규모고 우리나라 국립미술관 혹은 사립미술관도 이만큼의 소장품을 갖고 있는 곳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수의 작품을 모두 기증한 건 굉장히 선물 같은 이슈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단순히 숫자만 2만 3천여 점으로 대단한 게 아니라 이 소장하고 있던 작품의 가치도 또 엄청나죠. 뭐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라든지 네, 한국 근현대 미술사의 주요 화가라고 여겨지는 김한기 화백, 뭐 박수근 화백, 이중섭 화백 이렇게 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작품들을 만약에 기증하지 않았다면 아마 해외로 경매를 통해서 유출되는 경우가 좀 예상이 되는데 이를 막으면서 기증을 통해서 오히려 국내에 있는 관객들 혹은 국민들에게 좀 작품을 이렇게 전시하고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점에서 또 국민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는 데도 기여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건희 컬렉션 보고 싶었는데 못 본 분들 많을 거거든요. 어디에 가서 어떤 방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서울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박물관 두 군데에서 진행이 되고 될 예정인데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시는 작년 7월에 화제가 됐었던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입니다. 원래는 어제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이 전시가 연장이 돼서 6월 6일까지 관람이 가능해졌어요. 무료 관람이고 그동안에는 온라인 예약을 통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 예약이 굉장히 까다로웠었는데 오늘부터는 현장 발권 진행합니다. 1인당 한 장만 발권을 할 수가 있고 전시장 내 동시 관람 인원을 100명으로 유지한다고 해요. 그래요. 이게 그 보고 싶은 사람이 많았는데 정치인들이 새치기해서 들어갔다 이런 논란이 있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교과서에 나올 만한 그런 작품도 많았고요. 대단한 작품들이 많다라고 들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 볼 수 있나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하고 있는 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는 4월 28일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이 전시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 감상하실 수 있고 이중섭의 황소 작품 그리고 클로드 모네의 작업인 수련까지도 감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이중사뿐만이 아니라 김한기 화백이라든지 박수근 화백 작품들도 많이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이런 작품들을 무료로 혹은 그 저렴한 입장권을 구입을 하면 볼 수가 있다. 요거 놓치시면 좀 아까울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평소에 보던 전시들과는 좀 다른 색다른 전시도 열리고 있다고요? 네, 지금 서울숲에 있는 갤러리아 포레에서 팀보타 특별전이라는 전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 20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팀보타라는 이름이 조금 낯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팀보타는 자연을 소재로 한 설치미술로 유명한 국내 아티스트 그룹이에요. 매년 이제 전 세계에서 전시를 진행을 하는데 약 4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항상 방문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이 전시의 좀 특별한 점은 어떤 작품을 감상하기보다 이 전시 공간에 들어서면 도심 속에서 이제 숲을 주제로 해서 일상에서 접하기 힘든 꽃이라든지 식물을 생화로 전시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오감으로 이 향기를 느끼면서 감상하실 수가 있고 좀 모두 다 살아있는 식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도심이라든지 자연을 좀 떠나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전시입니다. MZ세대가 여기에 가서 사진을 많이 찍어 올리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 전시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전시랑 다르게 생화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도 크게 어필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MZ 세대들한테 좀 인증샷이라는 것이 중요한 문화로 작용하고 있다 보니까 일종의 인생샷 성지로 떠오르면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티켓 가격이 조금은 비싼 편이에요. 2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힐링과 치유라는 단어가 참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의도에 문을 연 그 대형 백화점에서도 그 옥상층에들 그렇게 네. 가서 사진을 찍어 올리셨던 거겠죠. 현장에서 많은 것들을 좀 느꼈다는 소감들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좀 다르긴 다른가 봐요. 저도 주말에 가볼 수 있을까요? 한번 가보고 싶은데 네, 한 번쯤 시간 내서 이 봄을 보내기 전에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널 위한 문화예술의 이정우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